텔레마코스. 그는 이타카의 왕인 아버지 오디세우스와 그의 아내이자 이타카의 왕비인 페넬로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왕국인 이타카는 이오니아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 오디세우스는 귀족들과 그의 자제들에게 선망을 받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인 오디세우스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그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오디세우스는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부름으로 트로이 전쟁에 출정했고, 텔레마코스가 자라며 기억이 생겨날 때에는 그의 어머니인 페넬로페와 아버지의 충직한 수하 에우마이오스, 그리고 많은 종들과 함께 성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페넬로페는 아름답고 현명한 어머니였다. 그녀는 이타카의 왕좌가 오랫동안 비어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왕비로서 자리를 지켰고, 돌아오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항상 오디세우스를 기다렸다. 텔레마코스도 페넬로페 옆을 지키며 아버지를 기다렸다. 성 안으로 나그네와 거린들이 찾아오면 제우스의 법과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을 성심껏 대접하며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고, 텔레마코스는 그저 어머니인 페넬로페와 에우마이오스가 말해주는 오디세우스로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나고 드디어 승전보가 이타카의 성에 들렸다.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였다. 10년 동안 정복되지 않은 트로이 성을 목마를 이용하여 함락시킨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끝낸 영웅이 되어 있었고, 그의 지략과 용맹함은 여러 나그네와 음유시인을 통해 구전으로 노래로 불려지게 될 만큼 유명해졌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뻐했고, 텔레마코스도 이제 아버지를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나도 오디세우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타카의 왕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가 죽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타카의 귀족들은 더 이상 왕좌를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둘씩 성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모인 귀족들은 왕비인 페넬로페에게 자신들 중 하나와 결혼하길 요구하며 집에 찾아온 손님이 누구든지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며 대접해야 한다는 제우스의 법을 이용 성에 술과 음식을 축내기 시작했다. 페넬로페는 거절했지만 원로들을 앞세운 구혼자들의 요구는 거셌고 매일 밤 성 안에서 먹고 마시며 지내게 된다. 텔레마코스는 그들을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었지만 제우스의 법을 어길 수 없었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에 왕좌에 오를 수도 없었다. 그저 그들의 무례를 보며 참을 수밖에 없었던 텔레마코스는 매일 밤 연회가 벌어지면 어머니의 방 앞에서 그녀를 지키며 귀족들의 추퇴와 만용을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중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린이 이타카 성으로 찾아왔고, 텔레마코스는 그가 오디세우스와 함께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전쟁 이후 아버지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이름은 멘토르. 텔레마코스는 그를 정성껏 대접했고 어느덧 멘토르는 텔레마코스와 검술 훈련을 함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에게 전쟁 소식을 듣던 중 스파르타의 왕이자 아가멤논의 동생인 메넬라우스가 무사히 귀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멘토르의 말에 텔레마코스는 스파르타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의사를 들은 페넬로페는 극구 반대했다. 성에 들어앉은 구원자들이 왕자인 텔레마코스를 없애고 싶지만 이렇다 할 명분이 없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텔레마코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자신이 없으면 구원자들이 어머니에게 어떤 압박을 해올지도 알기에 걱정이 되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소식을 알아야 했고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얼굴이 그를 잠시 망설이게 했지만 아버지의 늙은 사냥개인 아르고스와 에우마이오스를 모욕하는 구원자들의 민낯을 보며 텔레마코스는 혼자 남은 왕비를 걱정하는 시종에게 최대한 버티라는 말을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하며 다음날 멘토르와 함께 스파르타로 떠난다. 스파르타에 도착한 텔레마코스는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우스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나 간단히 메넬라우스를 만날 수 있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마침 스파르타에서는 메넬라우스의 딸의 혼인을 축하하는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고, 메넬라우스는 제우스의 법에 따라 텔레마코스와 멘토르를 자신의 자리에 흔쾌히 불러 대접했다. 텔레마코스는 감사를 표하며 아버지인 오디세우스에 대한 소식을 물었다. 메넬라우스는 오디세우스를 최고의 지략가로 칭송하며 트로이 목마에 대한 실제 경험을 텔레마코스에게 들려주었다. 오디세우스와 메넬라우스, 그들의 병사들은 좁디 좁은 목마 안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트로이 군사들을 기다리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설물과 함께 생활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 트로이 군사들이 도착하여 목마를 트로이 성까지 운반하고
성 안에 들어와 신전 앞에 목마를 세울 때까지 트로이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목마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참고 참았다. 이윽고 트로이 성 안으로 침투에 성공한 오디세우스와 그의 군사들은 조용히 목마에서 내려와 신속하게 성문을 열었고, 성문 밖에서 기다리던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 성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가 결국 트로이는 함락되었다. 메넬라우스는 10년에 걸린 전쟁이 단 하루 만에 끝나게 된 사건을 영웅담처럼 생생히 얘기했고, 텔레마코스는 음유 시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실제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 참여한 자의 입으로 직접 듣는 생생함에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거기까지. 메넬라우스도 전쟁 이후 오디세우스에 대한 소식은 모르고 있었고, 텔레마코스가 어떤 소문이라도 좋으니 알려달라고 하자 메넬라우스는 그런 뜬 소문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냐는 일침을 날린다. 이후 텔레마코스는 며칠간 스파르타에 머물며 메넬라우스와 사냥도 하고 시간을 보낸다. 그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혹여 자신이 왕좌에 오를 때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다행히 메넬라우스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에게 호의적이었고, 그가 스파르타에 있는 동안 옆에서 대접하며 그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아버지의 생사를 알아야만 왕자를 지킬 수 있다는 텔레마코스의 말에 아버지의 환영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메넬라우스의 조언은 그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했다. 얼마 뒤 이타카에 홀로 남은 어머니가 걱정된 텔레마코스는 필로스 신전에 들른 뒤 이타카에 복귀하고자 하였고, 메넬라우스는 떠나는 그에게 식량과 새옷, 귀중품을 선물하며 마지막까지 환대했다. 그렇게 텔레마코스 일행은 스파르타를 떠나 필로스 신전으로 이동했다. 아테네에게 제물을 바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텔레마코스는 필로스 신전에 도착하여 멘토르와 군사들을 대동하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다. 신전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거린이 그에게 에우마이오스의 말을 전하려 왔다고 소리쳤고, 그는 군사들에게 자신에게 데려오라 명한다.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하기 전 신전 안의 제사장이 무기와 갑옷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요구에 아무런 의심 없이 무장을 해제한 텔레마코스와 멘토르. 그들은 제단 앞에서 제사장에게 포도주를 건네받는다. 텔레마코스는 제사장의 소매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생각에 제사장의 물음에 하나씩 답하고 있었다. 신전 밖에서 그를 찾던 거린이 그에게 당도했고, 둘만 있을 수 있다는 제사장의 경고에 자신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왔다며 거린을 감싼 텔레마코스가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 순간, 옆에서 포도주를 먼저 마신 멘토르가 입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놀란 텔레마코스는 포도주가 들은 잔을 바닥에 버렸고, 옆에 있던 거린은 재빨리 멘토르의 상태를 살폈다. 이미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그가 멘토르를 바닥에 편히 눕힐 때 멘토르는 거린을 보고 놀란 듯이 눈이 커지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제사장들이 품속에서 칼을 꺼내어 텔레마코스와 거린을 위협했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자들 중 하나인 안티노우스가 보낸 자객이었다. 자객들은 본성을 드러내며 텔레마코스와 거린을 공격했고, 거린의 재빠른 대처로 자객들을 모두 죽이며 텔레마코스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